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분께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바이오팜 오늘 샀는데 5% 떨어지면 더 살라고 네. 5%만 샀거든요. 109,000원이에요. 109,000원에 5%요?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돈 있으면 조금씩 사갖고 네.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주식인가 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럼 긍정입니다. 얼긍정이네요. 그럼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5%인 걸 보니까 아마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저는 잘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엑스코프리에 대한 이야기, 뇌전증 치료제 이야기가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블록버스터 약이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자체적으로 좀 업황 자체가 많이 눌려있던 부분 그리고 경쟁사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항상 1위보다는 2위를 차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기존 이제 다른 약들 최근에 10년 동안 이와 관련된 쪽에서 승인을 받았던 경쟁 제품 대비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이제 향후에는 조만간 1위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처방에 대한 실적 보더라고 하더라도 처방 건수 대비 가장 빠르게 이제 출시 이후에 처방 건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대요. 이쪽 관련된 쪽은 워낙 처방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좋다 보니까 처방 건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미국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동안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는 좋은데 그럼 그 후발 미래 성장을 할 수 있는 더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한 가지 약품으로 기대면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꺾였을 때 이 회사가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붙어줬던 기업인데 이번에 미래 성장 동력인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임상 1상에 대한 진입 예고 소식이 또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엑스코프리라는 정말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유를 하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월봉 주봉상 보면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한 1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혹시라도 그러면 전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보유하고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잘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인성정보고요. 네. 5,200원에 15%인데요. 아, 네. 매수가까지 갈런지 또 혹시 또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이 종목이 한참 아무튼 잘 갔었거든요. 그 당시. 네.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아무튼 아무튼 근데 다 까먹었어요.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손실이 크셔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테마주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최근에 그래도 원격 의료 관련주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세요. 예. 인성정보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가, 그다음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는가,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대응을 안 하세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지게 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진 시장에서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좀 반대가 좀 많아요. 거기다 이제 의료 대란, 뭐 파업에 대한 부분들 29일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고점 자리대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한 2,500원 요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3,500원에서 4,000원? 그 정도 사이 3,500원 좀 넘어갈 것 같네요. 한 3,000원대 중후반에서 4,0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보통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좀 분할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제 대응을 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일단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 라고 하기도 마찬가지예요. 2,500원 이하입니다. 2,500원에서 한 2,200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 이게 되면 15% 비중이시니까 여기서 15%를 더 사기엔 좀 그래요. 그러면 한 5% 정도? 그 정도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은 조금은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5%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4,600원 뭐 언저리 때까지는 평단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금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3,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다가 3,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원격 의료 관련해서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파미세 파미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000원에 30%. 7,000원에 30%요. 예. 그 엠폭스 관련해서 들어가셨던 거죠? 예. 네. 그럼 수익을 한번 보셨었나요? 그 아래 그 상출락할 때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안 팔았지만 신세 조질 뻔네. 그러니까요. 대응이 예.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뭐 코로나 테마, 엠폭스 테마 정말 핫했었는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좀 추세가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엠폭스 관련돼서는 지금 확산세는 좀 지속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쪽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진 부분으로 보이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성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그때 당시에 치고 빠지는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띠면서 거래량을 확 죽이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지금 21선 기점을 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파미셀은 미국의 키메릭스의 천연두 치료제 브린시도 포비르에 쓰이는 핵심 중간체를 공급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면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럼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에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파미셀은 어쨌든 테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쪽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21선 지금 딱 기점으로 해서 딱 멈춰 있거든요. 주가가 오늘 딱 21선 이탈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좀 더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보셔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립의 의견 드린 건 기술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30% 있으신 거를 비중을 좀 줄여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특히 61선까지의 기점 5,65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완전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확 줄여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 하하 매수가랑 네. 기준 어떻게 되실까요? 31만 원에 15%. 71만 원에 15%. 아니요, 31만 원. 31만 원에 15%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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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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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근데 매도를 언제 꼭 해야 되나 매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딴 거는 다 손실인데 이것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빠뜨렸어요. 못 팔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를 좀 잘하고 싶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마 네.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습니다.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반도체는 지금 다 손실이신데 그래도 LG화학은 아주 약간 수익 중이세요. 최근에 뭐 삼성 SDI부터 잘 가더니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또 SK이노베이션이 좀 잘 가더라고요. 이런 시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손실인데 매도를 못해서 손실인데 LG화학은 그래도 수익이니까 잘 팔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트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LG화학은 겁나게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겁나게 올랐어요. 더 올라갈 것 같다가 매수를 했는데 빠진 거란 말이에요. 차트의 모양새는 정반대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화학 15% 정도를 갖고 계시니까 이거 그냥 1년 이상 묻어둔다라고 좀 생각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LG화학이 2차 전지 사업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약 쪽, 계열사,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학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못 가더라도 앞자리 숫자는 한 2번 정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못 가도 50만 원? 그 이상은 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요거 15% 비중 잘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냥 1년 이상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 한 50만 원 되면 그때 팔까? 뭐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종목 좋아하시게 되면
저쪽 유틸리티 섹터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말고 저쪽 유틸리티 섹터에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좀 여유 있게 모아놓으시면 돈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굳이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한국전력을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길게 보게 되면 얘는 2016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죽어있던 주식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전기세 인상 못하게 계속 틀어막았죠. 이거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부터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얘 배당 나올 거예요. 배당 나오게 되면 아마 은행이자보다 높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이 애가 어려요. 뭐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거나 적금 넣어줄 거 차라리 한국전력으로 적금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은행이자보다 높을 거고 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매수하셨다. 저희 브릿지님께서 못해도 앞자리 4는 봐야죠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오늘의 종목 고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6654님, 시프트업 71,200원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8월에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진단 잠시 뒤에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1108님, 펄어비스 76,1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부터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계속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옥면심님, 한전산업 16,3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기다리면 될까요? 목표가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시프트업부터 전략 바로 세워주시죠. 네, 또 오늘 또 시프트업이 4% 이상 하락을 해서 좀 근심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보유를 30% 지금 71,20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한 좀 18% 정도고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6개월 이후부터는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에 관련돼서 지금 뭐 나쁘지 않았어요. 또 하반기 매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매출액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지금 콘솔 게임으로 또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유통계약을 맺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콘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로젝트 위치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신규로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이 두 가지 있지만 그
향후에 차기작에 대한 좀 부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안 게임주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혹시라도 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주에 관련돼서 투심이 약간은 위축되어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염두해 두시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매수가가 뭐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서 좀 보유하고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펄어비스인데 이번에 펄어비스는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붉은 사막에 대한 이제 시연을 했고 또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어떻게 좀 수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 가지의 부분에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심리가 더 좀 악화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쟁사 게임 이제 50이라는 게임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인기도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좀 안 좋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에 지스타가 국내 게임쇼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마 국내에서도 선보일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이벤트 때 어떤 반응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좀 흐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76,100원이고 비중이 30%시잖아요. 저는 더 비중에 대해서 확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21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탈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탈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장격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크래프톤인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 없이 그냥 좀 흘러내린다.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길어지고 아니면 횡보해서 계속 좀 답답한 흐름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것도 염두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은 비중을 확대시키는 부분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전산업을 좀 봐드리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돼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반등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반등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단독 뉴스긴 하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코 쪽에서 자격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원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부터 체코 수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따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했고 또 우려했던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해결이 됐다? 그럼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산업 관련돼서는 저는 보유 의견에 대해선 뭐 이게 지금 단독이거나 해서 혹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16,300원에 20%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계기로 해서 반등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6,000 매수하신 가격대에 좀 저항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가격대에 있어서는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16,000원 이상의 가격대는 가장 높게 갔던 가격이 19,500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 중기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도 만약에 이 뉴스를 통해서 향후에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다시 문의를 주시면 그때 수급가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명쾌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